명실상부한 우주 항공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우주 개발의 전진 기지로서 관련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금대교 개통 이후 고흥 지역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여수 고흥 간 연륙 연도교가 완공되면 관광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흥군이 우주 항공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광산업 등 군민 소득 증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박병종 고흥군수로부터 잘 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들어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맞아 순천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23일까지 추모 음악제와 봉화마을 참배 행사 등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2년 전 나로호를 쏘아 올렸던 나로우주센터가 보이는 우주발사 전망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와 항공기 성능시험센터, 로켓센터가 구축되는 고흥만 간척지를 축으로 우주항공의 수도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흥 우주항공산업과 다도의 해양관광을 이끄는 연륙 연도교 건설을 조명해보는 특집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이 우리나라 우주 개발을 이끄는 심장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함께 우주항공 개발의 핵심 분야인 시험평가기관도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외나라도의 나로우주센터, 부지 550만 제곱미터의 발사체 조립동과 발사 통계동, 발사대 추적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우를 쏘아 올렸습니다.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1번째 차력 우주 발사국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주센터 2단계 사업으로 한국형 우주 발사체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4,400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발사체의 발사는 오는 2020년, 현재 핵심 분야인 추진기관 시험설비 구축과 성능시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현재 진행 상황은 전체 연구개발 과정의 한 중간 정도에 와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시험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지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시험과 평가 분야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항공센터가 들어서 헬기와 무인기 등 개발 항공기의 비행 성능시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과학로켓센터가 항공센터 인근에 들어섭니다. 오는 2018년부터 연구용 관측 장비를 탑재한 소형 로켓을 1년에 2~3번씩 쏘아 올리게 됩니다. 과학로켓은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발사를 함으로써 인력 양성 및 과학 우주 기술의 기초 기술을 발상하는 것으로서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것입니다. 올해 말 착공되는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비 1,452억 원으로 오는 2018년까지 제반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국내 개발 항공기의 성능 검증과 인증 시험을 맡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항공 선진화 계획에 따라서 시험평가 인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지역적으로는 이 시설과 연계해서 산업화를 통해서 고용 창출 등 지역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와 고흥만 간척지를 2개 축으로 하나하나 인프라를 갖춰가는 고흥.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우주항공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전진 기지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거금대교 개통 이후 고흥 지역 관광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고흥과 여수를 연결하는 연륙 연도교 사업이 완료되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구간은 공정률이 90%를 넘겼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거금도와 소록도를 연결하는 총 길이 2,028m의 거금대교. 지난 2011년 개통 이후 거금도는 새로운 변화를 맞았습니다. 빼어난 자연 경관이 주목을 받으면서 생태숲과 둘레길 등이 조성됐고 이제는 주말에 10,000명 이상이 찾는 고흥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부상했습니다.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 면에서 좀 거금대교가 개통된 이후에 하루 평균 약 2,000여 명과 주말에는 약 12,000여 명 정도가 고흥 영남면과 여수 적금도를 연결하는 적금대교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상판 연결 등 굵직한 작업들이 끝나면서 공정률은 90%를 웃도는 상황.
내년 하반기에 개통이 되면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공지역 관광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탑, 봉교랑 상판 등은 다 완성이 됐고 현재 남아있는 공정은 적금도 측의 토공, 그다음에 포장, 기타 부대 시설 등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20년이면 여수와 고흥이 11개의 다리로 완전하게 이어져 연계 관광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도 예상됩니다. 우주항공산업과 더불어 관광산업이 고흥의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입니다. 고흥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 증대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병종 고흥군수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흥군은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 원년 선포 이후에 우주항공 관련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네, 민선 4기 5기에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을 반드시 마무리해서 고흥 발전을 가시화시키고 또 우주항공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또 우주관광 이 3대 전략산업을 육성해서 1차, 2차 또 3차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우주항공 중심 도시국 건설을 위해서 올해 11개 사업에 총 4,0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우주센터 2단계 사업과 한국형 발사체 시험장, 또 과학 로켓센터,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고흥 우주랜드 조성 등 8개 사업에 또 국비 1,43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자, 고흥군이 추진 중인 복지 사업도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해피고흥 봉사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고령 인구가 많은 고흥군의 주민 복지에 대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해피동 봉사단을 2007년 5월 출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개 서비스 분야 90여 명의 민관 합동 또 봉사활동 조직이고 지난해까지 총 128회 5만 4,213건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운영한 기지개 봉사단, 또 6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봉사 등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또 군민 소득 향상을 위해서도 특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성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끝으로 좀 들려주실까요? 예. 저희들이 농림수산 식품산업 비전 5천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까지 5천만 원 고소득 농가를 5천 가구를 육성하고 또 농림수산업 총소득을 5천억 원 순수익입니다. 또 농림수산식품 5천만 불 수출 달성이 목표입니다. 비전 5천 추진 원년 대비해서 2014년 작년 기준 농림어가 소득 조사 결과 5천만 원 이상 고소득 농림어가는 2,563가구고 소득액은 순소득액은 5,189억 원으로 이미 목표 달성이 되었습니다. 수출액은 작년 3,891만 불로 점점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병종 고흥군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녹동바다 불꽃축제가 내일 개막됩니다.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에서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축하 공연과 주민 위안잔치, 치어 방류와 맨손 물고기 잡이 체험, 화로회 무료 시식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행사로 꾸며집니다. 또 밤 10시 반에는 녹동신항 밤바다를 불꽃으로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 행사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노무현재단 전남지역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추모관 설치 운영과 함께 내일 추모 음악제, 23일에는 봉화마을 참배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재단 전남지역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생전에 추구했던 인권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 매실의 출하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양 다암농협은 오늘 오전 명품 빚그린 광양 매실 16톤을 출하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모두 2천여 톤의 매실을 출하합니다. 광양시는 이와 함께 광양과 동부, 진상과 동광양 등 다른 5개 농협도 오는 26일부터 3,900여 톤을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최초의 주민 참여형 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인 순천 생협의원이 오늘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주민 450명이 출자해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문을 연 순천 생협의원은 조합원인 의사와 간호사 등 8명의 직원들이 내과와 외과 등 3개 과를 직접 운영합니다. 순천 생협의원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지원하고 다양한 보건 예방 활동과 건강 증진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과자나 막걸리 제조용이 아니라 밥 짓는 용도로 쌀을 수입하는 데 대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쌀값 하락을 부채질한다며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적힌 어수화비를 농민들이 불태웁니다. 세상 해쳐라! 논에 심어야 할 어린 모들은 농산식품유통공사를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정부가 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을 수입한 데 반발해서입니다. 밥쌀용 쌀 수입하는 4대 외국 정부 박근혜는 퇴진하라! 지난해 정부가 쌀 관세화를 선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입쌀의 30%는 밥쌀용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WTO의 의무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식당 등에서 수요가 있다는 점과 WTO 협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정부는 올해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민들은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정부가 우리 쌀을 지키겠다던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513% 우리가 그거로 고율 관세로 지키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으면 당당하게 거기로 나가야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밥쌀용 쌀을 수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농민들은 수입쌀이 시장에 풀리면 그렇지 않아도 떨어진 국내 쌀값이 폭락할 것이라며 총력 투쟁을 다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국내 수요를 감안해 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혀 아예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농민과 한동안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시에서 가장 큰 원수관로가 공사 중에 파손되면서 일부 세대의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남수가압장과 둔덕 정수장 사이에 관로를 교체하던 공사 도중 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관로가 파손됐으며 복구를 위해 단수한 뒤 다시 공급하는 과정에서 상수도관에 있던 이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둔덕동과 돌산읍, 국동, 연등동 등의 일부 세대에 탁수가 나오고 있으며 어제 오후 파손된 원수관 복구를 끝냈지만 상수관로 내부가 안정화될 때까지 이물질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가 교통질서 지키기 합동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조례사거리와 순천의료원 로타리, 신대지구 입구 사거리에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주관으로 9개 유관기관 단체 5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합동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전국 순회 캠페인과 병행해 진행됐습니다.